네, 지금부터 저희 ESC 제주 오픈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거리두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소수분들 모셨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같이 계셔서 동시에 진행 예정입니다. 일단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오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SC 강남의 안수연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주가 이제 다다음 주죠. 구정 지난 이후부터 정식으로 오픈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부터 지금 매번 대상을 정해놓고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제학교의 8학년, 그 다음에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설명회는 저희가 이제 ESC 마녀 관리 시스템 안내를 먼저 드린 이후에 각 과목별 강사분들 나오셔서 수업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은 소리 모음이나 아니면 좀 꺼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제 필요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건 이후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 같이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것들은 필기하시면 되시고요. 뒤쪽에 학원 이제 소개하기 전에 사실 지금 2주 됐나요? 3주 됐나요?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 공지가 나왔었죠. 뭐 그 전에 예고가 됐던 거가 아니라 사실 그냥 발표가 뜩 뛴 거라서 거의 고학년 어머님들은 완전 패닉 상태가 되셨고 지금 오신 저학년 어머님들, 뭐 8, 9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입시가 막 코앞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가 제일 사실 고민이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제일 큰 변화인데 하나는 서브젝트 테스트가 이번 6월까지가 마무리가 되고 전면 폐지가 됐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6월까지 기회는 전혀 없고 그냥 공지가 뜬 순간부터 전면 폐지세요. 그냥 환불을 해드릴 테니 다 시험 못 본다라고 공지가 나온 상태고요. 또한 SAT1에서 에세이가 옵션이었는데 그것도 5월까지가 마무리되고 안 봐요. 이게 바뀐 이유들이 여러 가지 사실은 있지만 하나는 이제 불평등의 기회도 조금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뭐 빈부 격차라던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없고의 차이도 있고 또 큰 하나의 이유는 또 코로나가 좀 있죠. 서부 쪽은 지금 작년에 거의 하반기는 다 취소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 동부 쪽은 또 상대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인터내셔널은 또 보는 경우 있고 못 보는 경우 있고 이거 너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 메인 시험들을 사실 기준으로 아이들을 뽑기에는 너무 차이가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과감하게 근데 서브젝트를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SAT2를 없앤다고 해서 SAT1에 몰빵할 거야 라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 서브젝트는 없어졌지만 이제 앞으로는 AP나 이제 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듣고 있을 건지 또 얼만큼 아이가 도전적으로 과정들을 수강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라서 제일 중요하게 지금 바뀌었다고 보시는 거가 제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이세요. 첫 번째는 당연히 내신이겠죠. 무조건 서브젝트가 없어졌다고 해서 내신이 뭐 90%로 떴다라고 생각하신다기보다는 하나의 기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내신 당연히 중요했지만 지금부터는 9학년부터 정말 더 차근하게 내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 놓으셔야지만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보시면 이제 그 뒤에는 뭐 10학년, 11학년부터는 AP나 IB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시겠죠. SAT1하고 ACT 시험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뒤에 강사분들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SAT 시험은 현재로서는 페이퍼 시험이고요. ACT는 미국 외에는 전부 다 온라인 시험이세요. 온라인 시험이라 두 시험이 뭐 난이도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두 시험 다 동일한 건 뭐냐면 영어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아이들이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SAT는 지금 디지털화 할 수 있다라고는 발표를 했지만 언제 온라인 시험으로 바꿀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공지는 전혀 없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좀 9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분하게 이제 SAT에 대한 기초적인 영어들을 먼저 준비를 좀 해 두셔야지만 SAT 문제 풀이반으로 넘어가셨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쪽은 밑에는 당연한 거죠. 사실은 이제 추가적인 대외 활동들인 거고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학교 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 찾아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추천서. 아마 요 밑에 쪽 관련된 거는 나중에 저희가 입시 컨설팅 관련된 설명회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내신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8학년 친구들은 거의 이제 끝 무렵인 거고요. 9학년 친구들은 사실 거의 뭐 반학기 이상이 지나간 상태세요. 이쪽에 제가 이제 학교마다 성적표 샘플을 조금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 내신을 사실은 9학년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가 제일 중요하신 거고, 8학년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번 끝난 여름방학부터 어떻게 선행을 하실 건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것 같아요. 성적표 샘플이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적표를 보시면 이렇게 듣는 과목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으세요. 사실 과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NLCS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한 학년이거든요. 학년에 그냥 한 점수가 파이널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BHA도 마찬가지세요. 이거가 KIS는 보시면 학기마다 차이가 뭐냐? 내가 지금 KIS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가 일단 망했잖아요. 그거를 되돌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이 무조건 남기 때문에. 근데 1년치가 우리 학교가 한꺼번에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중간 과정들을 이제 학기가 학년이 끝날 때까지 해서 좀 올리실 수가 있는 건 거죠. 우리 학교가 어떤 식으로 성적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어머님들이 그 중간에 초반부터 계속 GPA 관리를 어떻게 해주실지를 또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단은 9학년부터가 내용이 좀 쉽고 아이가 잘 따라가니까 일단 시작해보자. 혼자 진행을 해보다가 이번 시험 망했어. 그러면 급하네? 그럼 다음 시험 준비를 시켜주시거나 이렇게 들어갔지만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내신 싸움이 더 치열해질 거라서 그 학년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시는 과목들 선행 들어가시고 학교에서 지금 보는 퀴즈나 이런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 준비를 다 차분히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시드라고 해서요. 에세이 검토 프로그램이에요. 뭐 사이언스라던가 뭐 수학이라던가 이런 과목들은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내신반 수강하시면 오늘 챕터 1 나가고 챕터 2 나간 거에 따라서 계속 같이 리뷰해주고 문제풀이 해주고 이렇게 진행하지만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영어 클래스. 영어는 3명 이상 그룹 모집해봤자 어머님 같은 주제가 나오면 글이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 에세이 검토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주제가 나왔을 때 아이가 글을 쓰면 학원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보시면 이제 문법적인 오류들 뭐 어휘가 좀 어색한 거라던가 문법이 좀 틀렸다던가 문장 구조가 이상하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교정을 해드리는 게 1차적인 거고요. 흐름상 내용이 어색한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 뭐 제거해야 될 거, 추가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정 들어가시는 거죠. 요거는 에세이 건당으로 들어가시는 거라 지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2학기가 보통 그 겨울방학 전에 기말을 보지 않고 좀 뒤로 밀린 학교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이제 좀 전에 끝난 거고 새롭게 과제가 나왔을 때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안내 같이 드렸습니다. 시간표 안에도 같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온라인 상에서 블로그라던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사 관리를 소개하기 전에 어머님, 저희가 이제 엘리트 캠프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번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꼭 그 주말반으로 진행을 하는 클래스인데요. 이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뒤에 영어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SAT를 시작하기 전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키우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IB 학교는 이제 밑에 뭐 10학년, 11학년이나 90학년 때는 사실 IGCSE나 MIP 과정을 수강을 하게 되실 거고요. AP 학교들이 지금 국내에 있는 국제 학교들은 10학년에 보통 AP 한 과목씩은 넣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또 10학년 때 들어가시는 AP를 보통 서브젝트랑 연결해서 많이 보셨는데 이제는 서브젝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9학년하고 10학년이 내신 준비만 올인하시기에는 사실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조금 많으시거든요. 그 시간대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인 건데 추가적으로 뭐냐면 아까 서브젝트 테스트가 없어졌으면 그러면 다른 거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지? 근데 활동들도 있지만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AP 시험인 거죠. 어머니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나는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AP를 막 3개씩 더 볼 거야. 10학년에 2개 더 보고 11학년에는 학교에서 4과목 듣지만 3개 더 보고 그러면 우리 애는 AP 과목만 뭐 10개가 넘으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걸로 유리한 거는 전혀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수강을 하고 그 수강하는 과목의 내신 점수가 좋으신 게 첫 번째고요. 내신 점수가 좋은 과목이 AP 시험에서도 고득점 5점을 받으시는 게 우선인 거죠. 플러스 학교에서 수강을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과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공하지 않는 과목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AP 시험을 추가적으로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으세요. 하지만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거가 아시다시피 국제학교들이 조금 이제 까다롭거나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학교 카운슬러나 같이 좀 상담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걸 얘기하셔서 오케이를 받고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 그 외적으로는 뭐 내가 임의대로 학교에서 내년에 들을 과목을 막 무리해서 당겨서 듣는다거나 그랬지만 시험 점수는 뭐 3점, 4점이 나오거나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세요. 꼼꼼하게 내가 듣고 있는 과목을 5점 만점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건 아까 설명드린 ACT 온라인 시험 지금 진행하고 있고 SAT는 언제 받겠지는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게 9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이번 여름방학 끝나는 8월달 대비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신 분들은 저희가 그 자료 나간 거에 같이 샘플 넣어드렸어요. 8학년, 9학년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사실은 이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커리큘럼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이 화면에 같이 보이시겠지만 이 스케줄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1대1 상담을 신청하셔서 학원으로 오시면 아이의 개별 스케줄에 맞춰서 스케줄링을 같이 도와드리는 시스템인 거고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듣는 과정들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무조건 100%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맞춘 과정을 들어가시는 게 맞겠죠? 뭐 전공에 따라 선택하시는 과목이 다르실 테고 아이가 이제 얼마나 흡수하는 거에 따라서도 다르실 테고요. 빨간색은 지금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9학년은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가 있죠. 이때는 아이들이 사실 선호도를 아직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굳이 너는 뭐 수학만 무조건 해야 돼 아니면 과학적으로 무조건 갈 거야가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선호도가 파악이 되면 10학년부터는 이제 리더십을 키워줄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추려서 쭉 진행해 주시는 거로 보면 돼요. 11학년, 12학년은 빨간 게 없는 게 요 10학년 때 어느 정도 가닥 잡은 거를 쭉 연결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썸머 캠프도 있고요. 뭐 각종 대회들, AP 시험들이 있고 보통의 모든 경시나 이런 시험들은 2월이나 3월 달에 뭉쳐 있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12월 달이나 1월 달까지가 보통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여름 방학 때 이제 그 이후의 활동들, 뭐 대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좀 세워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나머지는 이제 학기 중에는 뭐 내신 대비를 하시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냥 보편적인 샘플이니까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뭐 대회 경험이 있다라던가 뭘 키워주고 싶다라던가 하시는 것들은 학원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면 저희가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안내를 자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사실은 설명드릴 핵심인데 ESC 제주점이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나는 근데 ESC 강남에서 듣고 싶은 수업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 애가 지금 기숙사에 있거나 하고 아니면 뭐 같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까지 일일이 관리하기는 너무 힘들고 또 서울을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만든 온라인 프로그램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어머니들 다 아시다시피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럼 수업이 끝나고 나서 무조건 퀴즈 시간이 있었어요. 기회가 있던 강사분이 있던 아이가 끝나고 숙제를 제대로 해왔는지 오늘 수업 제대로 이해했는지 퀴즈를 보고 확인하고 집에 보내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죠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만약에 그렇게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제주 학원으로 오프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서울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아이들 강의 듣는 거를 직접 관리를 감독을 하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퀴즈, 뭐 숙제 관리 이런 것들 동일하게 관리 받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온라인 라이브 강의를 같이 시작합니다. 이거 다 2월 저희가 15일부터 지금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요. 제주점은. 그 주말 20날부터 모든 수업 시간표 보시면 관련된 모든 수업들 다 수강 가능하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하고 온라인 라이브 차이를 조금 적어 놓은 건데 코로나가 벌써 지금 1년 됐잖아요. 사실 처음에 바뀌었을 때는 온라인 바뀌었을 때 어머님들 너무 막 서로 우왕좌왕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자리 많이 잡았고요.
오프라인은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온라인은 서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보내기 찝찝하다 이러신 분들은 온라인 수강 많이 하세요. 온라인 들어오시면 뭐 실제로 줌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조교 선생님이 또 실시간 접속을 해서 아이들하고 관리 직접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상관없이 온라인, 오프라인 다 아이들한테 자료를 나눠주고 이제 관리하는 프로그램 보여드리는 건데요. 구글 클래스룸 활용하고 있어요. 리딩 자료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면 아이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다운로드 받고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고요. 오프라인 오는 아이들은 저희가 교재 제공하고요. 퀴즈도 연결해서. 요거는 끝나고 자습 시간에 하는. 주관식은 그러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파일을 올려주면 아이가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제출을 해요. 그러면 조교쌤이 됐던 강사분이 됐던 직접 첨삭해서 코멘트 작성한 다음에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라이팅, 에세이. 에세이 작성한 거 이쪽에 보시면 강사분이 이제 어떻게 코멘트 하셨는지 누르면 같이 뜰 수 있게끔. 이 구글 클래스룸은 아이들하고 강사분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 저희가 어머님들을 초대해드리진 않지만 어머님들이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디 아시면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는 있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플러스 이거는 아이들과 이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 우리 애는 나한테 절대 공개 안 해줘 난 절대 몰라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끝나고 문자로 같이 발송해드릴게요. 문자 발송은 100% 다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전보다 아이들하고 대면하는 게 조금 부족해서 보통은 저희가 뭐 3주 지나서 한 번씩은 어머님들한테 피드백을 드린다던가 아이가 온라인상으로 태도가 좀 어떻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즘에 추가적으로 피드백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여기는 보시면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 안에서 아이들한테 수업 링크 그 다음에 자습 링크 이런 식으로 공지가 나가요. 그럼 아이들 들어와서 댓글을 접속해서 똑같이 들어와서 관리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숙제, 뭐 자료, 단어 이런 식으로 매번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도 같이 이런 식으로 링크 나가는 거고요. 요거는 교과목이에요. 아까는 영어였고요. 교과랑 영어랑 기본틀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다 수업 링크 아니면 자습 링크. 요거는 자습 몇 시에 진행 예정이니까 이 링크를 접속하세요. 아니면 질문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추가로 시간 공지하면서 이 시간에 접속하면 TA한테 아니면 강사분한테 질문 가능합니다. 이게 공지가 계속 뜨는 거고요. 여기도 뭐 컨셉하고 퀴즈하고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동영상은 뭐냐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수강하는 친구들 상관없이 수업 시간이 뭐 2시간이면 저희도 이렇게 마주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놓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분명히 잘 들었던 것 같은데 막상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선생님이나 T한테 질문을 해도 너무 좋은데 그 시간은 내가 한정적으로 썼고 추가적으로 밤에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갈 때는 그날 수업에 대해서 동영상 제공을 동일하게 하고요. 내가 저녁에 다시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테스트 프랩으로 SAT로 넘어가셨을 때인 건데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8학년은 사실은 조금 실전만 가시는 건 당연히 이르시고요. 9학년은 이제 이번 여름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총 점수가 들어가시고 이번 점수 그 다음에 이거는 누적적으로 내가 몇 점을 계속 받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는 그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같이 나오세요. 지금 여기 위쪽에 별표 보이시죠? 이번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내 점수만 떨어진 게 아니라 모두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쉬워서 나도 잘 나온 건지 이런 것들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리딩, 라이팅, 매스해서 지금 문제 카테고리별로 내가 그동안 누적적으로 이번 시험에 얼마큼 맞았는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후에 그 리딩 선생님이 나와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 건데 지금 SAT 리딩은 2016년에 바뀐 이후로는 랜덤이 아니에요. 지문 내용이. 그래서 지문 내용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 9학년에 저희가 시작을 한다라고 쳤을 때 AP 학교들은 보통 10학년이나 11학년 때 USS토리를 들어가고요. IB 학교 애들은 거의 안 듣죠. 아예 없어요. 하지만 이 지금 SAT 지문에서는 US 파운딩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사 중에서 초반 부분이 무조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리딩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걸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서 요 저학년 때 이 미국사 앞부분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을 심어주시면 아는 내용을 읽을 때 조금 더 수월한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읽을지 그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도 있고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리딩 포커스라고 안내를 주실 건데 한번 설명 잘 들어보시고 8, 9학년 때 한번 잡아주시면 되게 좋은 과목이세요. USS를 전체 배우실 필요는 없고 시험에 포함되는 부분만 이쪽에서 안내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틀린 문제가 나만 틀렸는지 아니면 다 어려워하는 문제인지 이 문제를 푼 아이들의 이제 정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어머님들이 이거를 꼼꼼하게 보시는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고 아이들은 이 페이지 거의 안 봐요. 근데 내가 맞은 거 틀린 것만 보거든요. 하지만 학원을 상담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보는 이유가 이 아이가 틀린 거가 똑같이 5개가 틀렸지만 남들이 다 맞는 쉬운 문제만 지금 틀린 건지 아니면 진짜 실수인 건지 얘는 정직하게 어려운 문제만 틀리는 친구인 건지 이런 것들의 이제 패턴 파악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보고요. 아이들이 이제 매번 실수를 오늘은 실수해서 3개를 저는 다 맞을 수 있었는데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 누적 3개가 똑같은 패턴이면 사실은 이제 실수가 아니라 실력인 거죠. 한 테스트만 보시면 어머님들도 오늘 이거 더 틀렸니? 그래 오케이 실수구나. 근데 이게 3개를 막상 같이 놓고 보시면 아예 패턴이 금방 보이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상담 통해서 계속 아이들하고 어떤 성향 파악을 해서요. 이제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또 어떻게 그걸 점수를 올려갈 건지 같이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요거는 강사분들한테 저희가 제공할 때 어머님들이 그러면 뭐 문제가 50개가 넘는데 그거를 2시간 안에 어떻게 다 리뷰를 해요? 우리 애가 틀리는 파트는 특출나게 다른 파트가 더 있고 우리 애만 틀린 거 어떡하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보시면 이 초록색은 다 맞은 문제예요. 이 패세지에서 만약에 이 2문제만 아이들이 제일 어려웠다라고 하면 앞에 거 다 맞은 거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몇 명이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90% 이상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 위주로 다 리뷰가 가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놓쳤는데 나만 못했어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냐 근데 나는 되게 독특한 친구라 남들 다 맞는데 혼자 틀리는 거예요. 사고가 달라서. 근데 그건 항상 리뷰를 안 해요. 왜냐면 나 빼고 다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건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하시면 저희가 요 수업에 대해서도 만약 다루지 않는 문제들 있잖아요. 1번부터 쭉 끝에 번호까지는 리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선생님이 비디오로 녹화를 해서 문제마다 리뷰를. 그럼 내가 1번 틀렸는데 사실 저 빼고 아무도 안 틀려서 넘어갔지만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질문할 수도 있지만 올려준 비디오 안에서 1번 클릭해서 문제풀이 리뷰를 보고 혼자 복습할 수 있게 제공 같이 해드려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SAT 문제들이 한 번 푼다고 해서 아이가 다 이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지문이 뭐 계속 똑같이 나와가지고 이것만 달달 외우면 문제를 계속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작업을 얼마큼 복습을 잘 시켜주냐가 제일 중요한데 혼자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 이제 같이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 강사진 소개하기 전에요. 시간표일 거예요. 지금 제가 먼저 모실 분들은 영어분들이시고요. 영어는 왼쪽에 보시면 SAT하고 LA 캠프, 리딩 포커스하고 ACT 이렇게 있으세요. 지금 라이브 써져 있는 것들은 실시간 아까 오프라인으로 학원에 보내주신 다음에 실시간으로 같이 관리하에 이제 수업 듣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페이지는 이제 저학년인데 이건 참고해 보시라고 같이 넣어드렸고요. 이제부터 이제 강사진 만나보실 건데 지금 소개해 드릴 분은 SAT 리딩 맡아주시는 션윤 선생님 모셔서 엘리트 캠프 그다음 리딩 포커스에서 어떻게 SAT를 연결할 건지 또 저희가 지금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거의 90% 이상의 아이들이 1550점 이상으로 다 마무리 지었거든요. 어떻게 만점까지 끌어주실 건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션윤입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어머님들한테 2가지 반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가 이제 리딩 포커스라는 반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엘리트 캠프라는 반이거든요. 단순한 어떤 테스트 프로그램만을 위한 반이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승화시키는 반들이니까 잘 들어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참고로 사실은 이제 아기가 셋이에요. 첫째가 지금 벌써 11학년이고요. 안 놀라우세요? 상당히 어저께부터 되게 힘든, 작년까지만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까맣으셨거든요. 선생님 너무 젊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쉽지 않네요, 올해는. 자, 리딩 포커스는 누구를 위한 단위일까요? 보이시는 네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한 가지가 있죠. 역사라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고요.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보기가 많이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리딩 포커스의 포인트는 core contents를 provide하고 제공해 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누구나 읽기 싫어하는 100명의 학생 중에 정말로 한두 명의 소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히스토리를 원치 않고요. 재미를 없어해요.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부분만큼의 히스토리를 최대한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저의 리딩 포커스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6회라는 짧은 수업 동안에요. 250년 가량 되는 미국의 역사를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둘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6회 수업을 듣고서 학교에 있는 히스토리나 아니면은 소셜 사이언스 관련되는 과목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효율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SAT 리딩 지문에 꼭 포함이 되어 있는 USF라는 카테고리에 가장 많이 빈출이 높은 그 토픽들만 100% 데이터와 스태티스틱 인도해서 집어냈어요. 보이시는 6가지 과목이 있죠? 레슨 1에 있는 Colonial American Revolution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시는 이 Modern American Civil Rights, 특히 Colored People에 대한 부분까지 이게 가장 많이 나오시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6년 3월달에 SAT1이 개편이 되면서 USF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하나가 출제가 된 거고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진행이 됐죠, 시험이. 그럼 대략적으로 4, 50번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중간 겹친 거를 소수의 숫자를 제외하는데 이 4, 50개의 문제 중에서 이 말씀드리는 레슨 1부터 6까지에 포함되는 비율이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probably나 ratio wise로 이것들은 꼭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수업 구성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first half하고 second half 나눠져 있어요. first half는 무엇이냐? contextual lecture가 진행이 되는 거겠죠. 배경식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를 조금은 했든 아니면은 전혀 모르고 있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토픽들을 뽑아서 거기에 대한 간략한 렉처를 내죠.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자,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읽고 이해하고 배웠으면은 바로 적용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second half인 focus reading, focus problem solving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2개의 질문을 실제로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총 20문제에서 21문제 정도를 저랑 함께 스피디하게 efficiently 쭉 풀어나가실 거예요. 자, 요거를 끝이 될 수는 없고요. 당연히 수업 전과 수업 후에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구글 클래스룸이고요. 지금 현재 이번 주에도 진행이 됐던 리딩 포커스 반의 구글 클래스룸이세요. 5가지 카테고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요거를 움직여 드릴게요. 네. 자, 요 위에 부분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위에 부분이 되어있는 게 뭐냐면요. 요게 이제 그 homework assignment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가 프리리딩이고요. 오케이, USF passage, 마지막 lecture PPT. 요 5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철저히 관리를 받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럼 수업을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어사이먼트가 있어요. 그게 프리리딩과 보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부분이 이제 하나의 샘플링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westward expansion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서쪽으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서쪽으로 가는 무브멘트에 대한 간략한 앱스트랙트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이시죠? 요게 정리되어 있는 고급진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읽으면서 보고, 외우고, 퀴즈까지. 요게 첫 번째세요.
두 번째, 이게 끝나고 나면은 수업을 듣겠죠. 수업 시간 동안 하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렉처를 듣고요. 또 하나가 바로 문제와 질문을 도입을 시키는 거였죠. 자, 왼쪽 부분에 보이시는 게 lecture PPT예요. 모든 저의 수업 1시간 동안은 이런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한 번 더 움직여 드릴게요. 이런 모양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형과 피규어와 그리고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정리가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고요. 아이들은 저랑 수업을 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노트 테이킹을 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배웠고요. 적용이 돼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SAT1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요? 보이시는데요. 보이신 것처럼 매번 수업마다 두 개의 질문 다르게 되고요. 왼쪽, 오른쪽 보이시죠? 여기에 대한 샘플링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수업에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토대로 해서 밑에 있는 문제풀이가 되시는 거죠. 네. 작게 본다면은 다가오는 언젠가는 과연 SAT1이라는 정말 큰 산을 대비하는 그 공부가 되는 거고요. 또 정말 넓게 크게 본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피해갈 수 없는 고등학교 과정의 필수 과목 중에 하나인 꼭 US 히스토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역사나 아니면은 사회에 대한 부분에 어떤 근본적인 파운데이션 만드는 반, 그게 6회 수업을 진행하는 리딩 포커스 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이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딩 포커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조금 더 정말로 펀더멘털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 한국어, 중국어, 언어죠, 그렇죠? 자, 모든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을 소통을 하고요. 나의 뜻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언어에 대한 능력만 갖고 있고 언어를 배웠다고 해서 같은 아웃풋이 나온다면은 사실은 뭐 저랑 붙기는 치면은 저랑 강동원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겠죠,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많이 재밌으신가 봐요. 네.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마이너 디테일은 다르겠죠. 키에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얼굴 사이즈 차이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똑같으신 거예요.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얼만큼 고급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지가 만들어주신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고급스러운 언어, 정말로 고급스러운 영어를 원하신다면 엘리트 캠프가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분명히 드릴 겁니다. 자, 엘리트 캠프는 그럼 누가 듣는 게 가장 올바른 걸까요? 보이실 도표대로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어 과목이 힘든 친구, 영어 과목이 힘들지 않지만 정말 나는 A가 아니라 A 플러스를 받고 싶은 친구, 난 리딩을 잘하고 싶은 친구, 이런 친구들이 다 엘리트 캠프에 해당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보시면은 올바른 공부 방법 습관이란 노란색이 보이시죠? 이게 제가 정말로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 저희가 홀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workaholic, alcoholic, 그렇죠? 중독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요즘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리딩을 그렇게 과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레이쇼가 내려가 있어요. 왜?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거든요, 리딩은. 하나, 재미가 별로 그렇게 없어요. 유튜브 클립이 훨씬 재밌고요. 2시간, 3시간짜리가 아니라 정말 1분, 2분 클립으로 한 책을 다 내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클립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훨씬 재밌죠. 두 번째는 필요성. 내가 이거에 대한 필요를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는 못해. 어머님들 아이들한테 얘기하시죠. 단어 좀 외워라. 책 좀 읽어라. 애들 입장에만 들어와서 그대로 나와. 왜? 재미가 없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거를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잡아들여요. 어디에서? 엘리트 캠프에서. 자, 어떻게 잡아들일까?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의 가이드라인 따라가요. 하나, 필독 도서라는 게 있죠. 그쵸? 세상에는 모든 교육 전문가들이 다 사기꾼들은 아니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너의 나이 때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리스트는 좋은 책들의 리스트예요. 근데 좋은 책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10권, 20권으로 정리가 안 되세요. 100권, 200권, 300권이겠죠. 이거를 두 번째 가이드라인에 붙여요. 자,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바탕을 두는 거죠. 이 좋은 책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어느 학교를 다니던 간에
한 번쯤은 읽어봤을 수 있는, 한 번쯤 읽어봐야 하는 책들의 기준점을 두고서 선정을 했어요. 자, 엘리트 캠프는 리딩 포커스처럼 그만큼이나 특별한 말이에요. 왜? 커리가 다르세요. 자, 저희가 리딩 커리큘럼을 만들 때 기반을 두었던 게 첫 번째 리딩 클러스터예요. 리딩 클러스터가 뭘까요? 아이들이 접해야 되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또 카메라 한 번 더 움직일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literature부터 philosophy and religion까지 middle school 3년, high school 3년, 내지는 middle school 2년, high school 4년, 총 6년 동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꼭 접해야 되는 5가지의 클러스터를 저희 엘리트 캠프에서 완벽하게 커버를 해드릴 거예요. 자, 각각 클러스터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재미, 흥미와 그리고 필요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자, 여기 보이시는 요 워크스가 아까 설명드렸던 필독 도서와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맞춰 있는 선정된 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것들이 각각 대표하는 하나의 코어 컨셉트들이 있으세요. 이 모든 거를 가지고서 아이들하고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키포인트는 밑에 내려와 있는 이 핑크 부분 보이시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주어진 그 한 권의 책만으로 공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뷰 포인트를 보여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secondary document, 2차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단순하게 예를 들어 아리스나 머치나 베네스라는 워크만 읽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비판론가들은, 다른 평론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짧은 세컨더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수어 커리는 리딩 포커스와 동일하면서 한 가지 스텝이 더 추가가 되세요. 예습 페이지에는 단어를 암기하고요. 간략한 썸머를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내용들을 습득을 먼저 해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수업 시간 중에서 매우 짧게 10분, 15분 가량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탭토크를 좀 모방한 재밌는 강연을 해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시면 리딩 단계가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습을 통해서는 단어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내가 오늘 공부한 그 지문들과 워크에 대해서 포스트 리딩 프로블럼을 통한 문제풀이까지 만들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엘리트 캠프는 최대한 단계를 세분화시키려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단계를 잘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토스잉을 들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 번만 마지막으로 옮겨드릴게요. 자, 엘리트 캠프 B와 A가 있으시죠? 우리 친구들은 B반에서 먼저 시작할 거예요. 자, B반에 포함되는 거 한 번만 더 찝어드릴게요. 위에는 빨간 부분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월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책이에요. 그러면 그 책을 이 파란 초록색 부분에서 하나, 둘, 세 가지의 secondary document, 2차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읽게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나도 모르게 compare and contrast, 비교 대조와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나도 모르게 습득이 될 거예요.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내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인 A 레벨로 올라갔어요. A 레벨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 connection to social context와 argument and logical thinking까지 해서 마무리가 딱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8학년, 9학년만큼 물론 하이스쿨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8학년, 9학년만큼 이 정말 중요한 다가오는 고등학교 과정을 위해서 중요한 시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 때 엘리트 캠프와 그리고 리딩 포커스라는 수업을 통해서 근본적인 영어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면서 사고 능력까지 증진시키는 거. 이게 엘리트 캠프와 리딩 포커스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그 라이팅 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다음 부분으로 라이팅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라이팅을 담당하고 있는 구준우입니다. 어디로 넘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조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잘 보이시기 바라고 일단 간단하게 저는 좀 짧고 굵직하게 가도록 할 거예요.
왜냐? 리딩 선생님께서 거의 기초적인 거 다 말씀을 해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라이팅, 그리고 이 리딩과 라이팅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서브젝트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짧고 굵직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딩 수업에서 커버를 하는 내용들인데요.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딩과 라이팅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글을 잘 쓰고 싶어요. 그렇다면 글을 일단 잘 읽어야 되며 그 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글을 잘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작가들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의 그 테크닉과 그 메소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리딩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라이팅은 뼈라고 보시면 돼요. 그 파운데이션, 글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이 나오고 문장이 문단이 되고 단락들이 모여서 하나의 에세이가 될 수 있는 그 과정, 프레임워크, 그러고 난 다음에 살을 어떻게 붙여서 그거를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까지를 저와 함께 학생들이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그렇기에 language of the essay, 언어적인 그 표현, 여기에 이제 지루한 문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어떻게 가르치냐, 어머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성문 영어 뭐 이런 거 맨투맨 아마 들어보셨죠? 굉장히 지루해요. 저한테도 지루해요. 하지만 그걸 좀 더 재미나고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해부학을 가르칩니다. 문법 용어 필요 없어요. 문장이 어떻게 단어들과 그런 구와 절이 합쳐지면서 이게 문장이 표현이 되는지에 있어서 그걸 해부하는 방식을 가르쳐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더해졌을 때 조금 더 맛깔나는 문장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표현력을 배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어떠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지, thesis, 뭐 전개하는 방법, 연결성, 흐름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직접 본인들이 그걸 솔선수범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글들에 대한 종류를, 장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요거 부분은 아마 프린트가 없으시다면 학원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PDF나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는 건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업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 1시간 반이 나눠져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에 어떤 수업을 하는지, 그리고 숙제로서는 뭐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리가 나온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 현 선생님과 저 구준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리딩과 라이팅의 영역이 조인되는 이 부분이 있죠. 이거에 대한 스킬을 키워주는 거예요. 현 선생님과 함께 리딩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작가가 표현을 함으로써 이 내용이 뭔지 컨텐츠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스터디 익자미네이션 그리고 애나리시스를 한다면 라이팅은 작가들이 말하면서부터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자기가 정말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지까지를 배우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말씀 드릴게요. 리딩, 라이팅 나눠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눠놓을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만이 이게 되게 특별하게 마련을 하게 된 게 샤운 선생님과 저와 서로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리딩과 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리딩에서 읽고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글을 분석을 하는 걸 배웠다면 작가들이 그 글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테크닉과 스킬을 사용을 하면서 글을 썼는지에 대한 거를 저랑 배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강사분들은 끝나시면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1대1 상담 다 가능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이후에 이제 학원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상담 다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매스 오브 피직스 담당하시는 라이언 권 선생님 모셔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저는 매스랑 피직스를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저학년 많이 오셨는데 기존에 TIS랑 세인트 존스 애들 좀 많이 가르쳐 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결과 많이 받아보는 친구들까지 열심히 가르쳤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 상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배웠던 친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자기 이제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친구의 친구 다 뜨니까 그래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이랑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공부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를 공부를 했어요. 수학이랑 더블라인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2005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아시는 학원도 있고 모르시는 학원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유랑 ESC랑 일을 같이 하게 돼서요.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러게 되었고요. 지금은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면 약간 저학년이긴 한데 입시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학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알지브라 1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과목이라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AP 준비를 좀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미국 교과 과정부터 알려드릴게요. 미국이니까. 보통 8, 9학년에 이렇게 지오메트리 알지브라 이렇게 시작되고요. 9학년 10학년 넘어가면 이제 알지브라 2라는 게 프리케어 이렇게 보통 나가요. 이게 순서예요. 어머님들 따로 머릿속에 알고 계시죠. 9학년에 가서 이제 원래 AP와 ST2였는데 이제 이게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 갈 때 이 친구가 뭐를 준비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AP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제 GPA 관리 어떻게 했느냐. 실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A 하나라도 A를 더 많이 받아온 놈이 이기는 입시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여기 이 설명에는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이제 아이들이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가장 처음으로 수학도 아닌데 처음으로 난관을 받게 되는 게 이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 우리나라 치면 도형 이런 거 나오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공부하는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정말 구몬 같은 거 아니면 문제집 풀어보면 100문제, 1000문제가 다 X가 구합니다. 모르는 변의 길이는 얼마나, 모르는 각도의 길이는 얼마나 해서 우리나라 애들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이 지오메트리에서 그 부분은 3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가 뭐냐면 A를 못 받거나 B도 못 받는 친구들이 증명하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나라 친구들이 거의 단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사실 수학은 아닌데 수학 아닌 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어려운 게 지오메트리예요. 교과목 선생님도 점수를 잘 안 주고 시험 문제도 난해하고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이 지오메트리. 그래서 학교 선생님 케어에서는 모던이라는 외국인 선생님이 있는데 점수도 안 주고 그다음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애가 이거를 준비를 해놔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 과목 같은 경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알지브라 1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산수예요.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알지브라 1인데 A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알지브라 1이라고 지오메트리 얘가 제일 어렵고요. 처음으로 만나면 어려운 거예요. A 받기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준비를 잘 시켜놔요. 아무리 잘하는 자 이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해봐라고 하면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꼭 준비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알지브라 2가 있는데 이 알지브라 2는 무조건이거든요. 이걸 배우고 나는데 이 알지브라 2를 아널수로 들어가면요. 좀 스토리가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알지브라 2를 아널수로 들어가면 프리캐리라는 걸 못 들어요. 교과까지 빼버리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설명이 되는데 그냥 쉽죠. 이 알지브라 1 쉽죠? 내 준비 잘 하셨죠? 그 다음에 알지브라 2를 만약에 아널수 좀 잘했다고 해서 아널수로 들어가면 여기서 받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근데 이 프리캐리라는 게 보면 중요한 건데 이게 약간 허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그래도 산수 수학인데 수학에서 좀 더 어렵게 그래프를 그리고 제대로 이제 수학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는 방법인데 이게 무조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안 듣게 해요. 알지부터 아널수를 쓰니까 이걸 스킵하고 일로 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우리가 똑똑해서 너무 잘해서 이걸 안 했었는데 이거 가르쳐야라고 하면 분명히 이걸 안 하고 넘어가느라 여기 하고 넘어가느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알지부터 아널수 들어갔다라고 얘를 따로 공부를 한번 시켜주시고 얘를 시켜야 큰 문제가 없다라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알지부터 아널수가 아닌 친구들 이거 갖다가 이거 갖다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때 큰 어려움은 없어요. 아이들이 어떤 트랙을 받느냐에 따라서 얘를 따로 챙겨주시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듣게 하거나 두 옵션이 있습니다. 기억해두셨다가 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꼭 챙겨주셔야 되고요.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학교가 이 교과목 피직스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예를 들면 양쪽 학교에 KS는 80명 정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는 한 60명 정도, 60명이나 절반 정도 학생이 다 듣고 있는데
교과목 피직스를 듣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AP 피직스를 듣는 친구가 있어요. 자, AP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 AP 피직스 1, 2 중에서요, 거의 대부분이 1을 들어요. 2는 별로 없어요. 양쪽 학교에서 다 합쳐봐야 피직스 2 같은 경우에는 다 합쳐도 양쪽 20명이 채 안 돼요. 그만큼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피직스를 들어 교과목을 미리 선행을 해서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교과목 피직스 듣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이 피직스를 들으면 얘를 들을 때 다시 뭔가를 더 배워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내용이 거의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들으면 A 피직스 1은 거의 어렵지 않게 조금만 문제 푸는 방법 연습시키면 A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럼 A 피직스 1을 하면 이제 5월에 있을 AP 시험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AP 피직스 1을 들은 친구는요. AP 피직스 C는 2개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 AP 피직스 1과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AP 피직스 C의 메케닉스라고 있는데 그 역학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럼 AP 피직스 1을 들은 친구들 조금만 더 배우면 AP 피직스 C의 메카닉스까지도 정리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같은 연도에는 보지 않고요. 한 9학년, 한 10학년, 11학년쯤에 10학년, 11학년쯤에 AP 피직스 1 5월달에 보고요. 그 다음에 AP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럴 때는 AP 피직스 C의 메카닉스까지는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주면 하나, 둘, 세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됩니다. 사실 꼭 기억하시면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수학과 물리 쪽에서는 준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알지브라라든지 지오메트리 같은 거 선행하는 게 좀 좋고요. 선생님 문제 많이 풀어보고 증명하는 걸 연습시켰다가 학교 보내면 과제 같은 거 하거나 시험 볼 때 당황스러워요. 프리텍은 학교에서 듣게 되면 이거 알지브라 선행하면 되고 안 듣게 되면 따로 선행을 해서 이거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AP과는 A, BC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좋은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은 BC를 못 들어요. A, B는 조금 더 쉽게 나오는 거고요. 조금 더 어려운 챕터들을 자르는 게 A, B고요. BC는 조금 더 어렵지만 좋은 대학 가려면은 AP과 BC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친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학년이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좀 같이 설명을 같이 볼게요. 9학년이 되면 요번에 제주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모아서 챕터별로 하는 물리 과목 수업이 열려요. 지금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챕터를 10번에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내 연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설명회가 끝날 것 같아서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캠 하시는 프레드 킴 선생님 모셔서 설명 드려볼 건데요. 아마 이제 교과목들이 10학년까지는 특히 AP 학교들은 사실은 선택사항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9학년은 지오메트리 필수시고요. 10학년에 알지브라 2도 스킵하는 거를 거의 모든 학교들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서 AP가 빠르면 AP 스탯이 11학년 때 들어가실 수가 있고 AP칼 AB나 BC가 12학년 또는 11학년부터 AP칼을 들어가실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학교에서 수강하신 현재 과목하고 그 다음 학년 거를 스킵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설명드렸던 캠 담당하시는 프레드 킴 선생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캠 가르치는 프레드입니다. 예, 실은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8, 9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예, 저는 실은 8, 9학년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은 없고 보통 10학년 정도부터 가르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0학년이 되고 하면 이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될 거고, 실은 더 애기들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니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막 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어찌됐건 캠 가르치고요. 예, 계속 캠만 가르쳤죠. 제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하여튼 15년, 15년, 17년 막 이렇게 한 30즈음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예, 계속 캠 선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제가 앞에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은 저는 이런 제주도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제주도는 약간 멀티플레이어가 좀 더 유용하고 학원 입장에서도 좀 더 써먹을 때도 많고 그렇거든요. 실은 이제 바이오도 해야 되고 보통은 이제 캠만 하시는 분들이 잘 없고 캠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캠하고 매스하고 이렇게 캠하고 물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실은 올해까지는 IB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AP만 합니다. AP랑 이제 그 같은 결에 있는 아이들, 10학년, 11학년 이런 애들만
가르쳐 왔고, 실은 그걸로도 충분히 잘 살아오기는 했고, 그런데 그래서 실은 제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면 실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학원 입장에서는 그다지 수지 타성이 처음에는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여기를 꼭 와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하셨던 거는 정말 수업을 타이트하게 그리고 그렇게 무리스럽지 않게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경력이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같은 과목을 한 3, 4년 정도 가르친다고 뭐 이렇게 큰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전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15년 이상 학교 전공도 실은 화학이었고, 그러니까 화학만 한 20년 넘게 계속 살아왔으니까 화학으로만. 그러니까 화학에 관해서는 이제 더 작은 아이들용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어떤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고민을 했고 더 많이 돈을 썼고 실은 책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아이들에게 쉽게 적용이 될 수 있게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물론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고 아마 원장님도 그래서 제가 꼭 여기 와서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뭐 화학은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아이비도 아마 준비는 될 거고요. 아마 다음 학년부터는 아이비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케미건 간에 캠은 굳이 다른 선생님한테 안 보내도 된다. 그냥 후대 선생님한테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신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길게 뭐 과목에 대해서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 그럴 것 같고 아마 따로 계속 이제 제가 동영상을 이제 찍어서 이제 그런 안내 각 수업별 안내 동영상 같은 것들은 따로 다 찍어서 이제 계속 올릴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 필요한 부분들 확인하시고 이 동영상 보시고 이제 필요한 거 이제 질문해 주시고 하면은 그렇게 아마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아마 제가 거의 끝인 것 같으니까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은 아니었고, 마지막에 이제 바이오 하시는 서영성 선생님까지만 만나보시고, 오늘 이제 설명회는 마무리 할 건데요. 지금 9학년 때는 AP 학교들은 바이오 과정이 필수로 수강이 들어가시고요. 뭐 IB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9학년 때 뭐 MIP나 IGCSE 과정 하셔도 바이오가 들어가시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화학생물 담당하고 있는 서영성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생물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 뭐 제출 발표도 있고 한 이제 14년쯤 됐습니다. 강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IGCSE하고 이제 MIP 이야기인데요. IGCSE하고 제 생물 IGCSE하고 MIP하고는 이제 차이점이 IGCSE는 훨씬 스트럭처가 잘 잡혀 있는 데 비해서 MIP는 약간 선생님들의 그 재량이 많이 달려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체계적이 않은 경우가 많고 어떤 거는 너무 깊게 파고 어떤 거는 너무 얇게 파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는 IGCSE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IB를 나중에 하시게 되든 AP를 하시게 되든 IGCSE에서 하는 내용들을 따라가주는 게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이게 토픽입니다. IGCSE 토픽이 이제 21개 정도 되는데요. 이걸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 AP에서 등장하고 다시 IB에서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안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생물을 간단하게 두 개로 정리를 하면요. 세포하고 생화학 물질이에요. 이 두 개로 딱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기초를 잡아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여기에서 나오는 스핀오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자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의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영어가 가능하면 사실 쉬워요. 생물 쉽습니다. 영어가 제대로 된다라는 가정하에 왜냐하면 읽는 내용에서 이해가 크게 필요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만약에 리포트에
선생님이 아이가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암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충분히 시키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을 그냥 놔두면 이 외워야 되는 양이 쌓여요. 쌓이게 되면 나중에 애들이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IB를 예를 들면 SL이 한 81개 토픽을 해야 되고요. HL은 거기에 플러스 53개 토픽을 더 해야 됩니다. 옵션 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토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리 쌓여 있으면 나중에 반복을 할 때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애한테 어떻게 쌓여 있게 할 거냐가 포인트예요, 사실은. 생물은. 그리고 문과생, 특히 이과생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문과생들도 생물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과학적 이해가 덜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난이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양이 많아요, 역시. 근데 애초에 문과를 선택하면 문과 공부 양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 데다가 양을 더 갖다 부어버리면 절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럼 그게 꼭 플러스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지금 나이 때면 전혀 힘들지 않게 본인이 괴롭지 않게 생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리 해서 쌓는 방식으로 간다면. 그러면 이제 그 쌓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회독수를 최대한 7회에서 8회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단기 메모리가 장기 메모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장기 메모리로 들어가면 좋은 점이 자기 전화번호, 자기 집 주소처럼 튀어나옵니다. 답이. 그러면 공부가 쉬워지죠. 0.0 몇 초에 다 나오는데 잠자고 있는데 깨워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뭐 학원에서 하는 설명은 뭘 하는 거냐? 한 15% 정도는 이해가 필요해요. 85% 정도가 남기고. 그럼 15%의 이해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거를 들었을 때 2번 다시 들을 필요 없을 정도의 뭔가가 하나 와서 꽂혀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종종 물어봐요. 그래서 번식이라든지 reproduction 이거 생물이 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종의 그 continuity를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뭐 인류가 뭐 죽어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너희 부모님이 너희를 낳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겠니라고 물어보면 아니죠, 당연히. 그럴 리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 낳았을까? 너네들을 낳으셨을까? 라고 물어보면 일단 잘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 됩니다. 조선시대 때 43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러면 16살 때 결혼을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야 제 아들이 16살에 결혼하고 손자를 낳으면 손자랑 의미 있는 대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43살이면. 그러면 빨리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가봅시다. 부모님이 1000살까지 산다. 그럼 지금 시점에 너희를 낳으셨을까? 안 낳습니다. 애를 900년을 돌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30년 돌보는 것도 힘들다는데 900년은 어떻게 돌봅니까? 그래서 좀 줄여야 된다. 그거보다 좀 더 가면 로마, 그리스 신화로 가보면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 신화의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사는데 애를 낳으면 아들한테 팔 맞아요. 우라노스가 크로노스한테 제거되고 크로노스가 나중에 제우스한테 제거됩니다. 뭐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리프로덕션의 진짜 이유는 뭐겠느냐. 생명의 유한함인 거다. 생명의 유한하고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우리는 언젠가 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 해야 이게 뭔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한 번 들어도 이 내용은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잘 까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책 맨 앞에 Characteristic and Classification of Living Organism 할 때 Reproduction이 꼭 나오거든요. 어떤 책이든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은 내용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노트를 쓰는 거를 제가 계속 검사를 해주고, 그 스캔한 본을 이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삭을 해줘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한 번 쓴 노트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고, 사람 내가 또 간사해서 조금이라도 내용이 변하면 새롭다라고 느껴요. 반복을 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새롭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면, 최소한 1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면 그게 남습니다. 장기 메모리로 가고요. 그러면 아주 편하게 생물을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단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선생님의 가이던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뭐 문과, 이과 문제는 뭐 좀 더 이제 그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생물을 고르든 뭐 화학을 고르든 물리를 고르든 거는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일단 제일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고 확실하게 노력만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생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님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 예정이고요. 지금 어머님들이 아까 받으셨던 자료들 중에서 보시면 수강 신청서 아까 하셨던 거 상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이후에는 강사분들 계시니까 1대1 상담 진행하시면 되고,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주가 2월 15일부터 오픈인데 이때 평일이에요, 어머니. 월요일이기 때문에 20날 주말부터 정식으로 모든 수업 진행을 할 거라, 그 전까지 오늘 참석하셨던 분들, 온라인 참석하셨던 분들 수업 등록해 주시면 할인 추가적으로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C 제주에서 이제 아이들이 오프라인으로 학원을 왔을 때 아이를 직접 관리하고 담당해 주실 ESC 제주의 AJ 원장님 소개 한번 하고 오늘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SC 제주 AJ 원장입니다. 제가 학생들 맡겨주시면 개인적으로 다 한 명 한 명 섬세하게 관리하도록 할 테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하지만 웬만한 얘기는 하실 수 있으니까 상담하실 때 부담스럽지 않게 예약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주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제주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저희 AJ 원장님이 직접 아이들 스케줄링하고 같이 도와주실 거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도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오프라인 참여해 주신 분들 매우 감사하고 오늘 설명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